비만한 아이들. 알러지, 그다음에 아토피, 그러니까 비염 먹고 천식, 그다음에 아토피는 일단은 장 건강이 우선입니다. 아, 그렇죠. 면역 세포가 아까 80%가 그 있기 장에 때문에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선생님 최명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머니들께서 정말 관심이 많은 유산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유산균 아이 엄마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요즘 필수잖아요, 유산균. 그렇죠. 유산균 뭐 종류도 많고, 예.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 뭐더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가 이름도 많고 뭐 어려워서 하여튼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유산균도 또 회사마다 이게 뭐 틀리고 또 이게 요즘은 또 외국에도 요즘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유산균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될지. 원료가 여러 가지라서 네. 그죠? 그래서 자기하고 맞는 유산균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왜 요즘은 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까? 예전보다. 네, 예전에는 그렇죠. 사실 필수로 유산균을 먹으라 이런 말까지는 강조하진 왜냐하면 않았는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 야채도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우리 김치. 김치하고 뭐 된장이라든지 네, 천연 발효식품을 발효식품을 많이 많이 먹어서 굳이 유산균을 안 먹어도 근데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죠. 진짜 간단히 먹고 끝내기 네. 때문에 특히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70%가 장하고 관계가 돼 있거든요. 제2의 뇌라고. 제2의 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청명탕 같은 걸 저희가 처방을 할 때 네, 사실 이렇게 청명탕. 머리를 좋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는 청명탕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 머리하고 관계되긴 한데 하지만. 머리에 직접적으로 이게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라 속을 편하게 해주는 그렇죠. 작용. 위하고 장에 좋은 한약재를 쓰면 사실 머리가 맑아지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청명탕으로 쓴다. 그 얘기 하시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유산균 같은 경우를 일단 이게 섭취를 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장 내에, 장은 사실 좋은 균도 있고 그게 유익균이라 그러죠. 유익균도 있고 그리고 또 유해균도 있는데, 이게 보통 그 비율이 좋은 균이 한 85%, 나쁜 균이 이게 15% 정도 돼야 되는데, 요즘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나쁜 되고, 균이 늘어나죠. 그렇죠. 예. 안 좋은, 특히 이제 염증이 자꾸 생기잖아요. 스트레스, 그래서 또 우리가 가루 약을 먹거리. 먹잖아요. 예. 양약. 그게 또 장에 좋은 그렇죠. 축이잖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항생제 많이 먹으면? 항생제 먹고 나면 애들 변이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긴다든지 네네네. 해서 장이 정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산균도 저희가 꼭 권해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도 이렇게 유산균을 여러 종류를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어머니들께서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마다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하고 맞는 걸 찾으라고 합니다. 예. 이게 좋다고 이걸 먹으라고 했는데 선생님 우리 아이는 이걸 먹어도 대변에 별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아이하고 이 유산균이 썩 잘 맞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답은 네. 먹어봐야 한다. 그렇죠. 그냥 먹어봐야 먹어봐야 한다. 한다? 그냥 예. 먹게 되면서 유산균이 잘 작용하게 되면 일단 쾌변이 돼야 될 거고, 장이 좋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냄새도 덜 나야 되고, 그렇죠. 색깔도 황금색 되고, 대변이. 예, 예. 형태도 좀 바나나 떡으로 적당한 길이와 예. 약간 단단하지 않게 성장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이제 쾌변이 돼야 되지 네네. 않겠습니까? 먹어봐야 한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게 유산균이겠죠.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에서 또 유산균에 먹여야 되는 거. 또 요즘은 합쳐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에서 그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 같이 섞인 거. 그리고 또 유산균 다양하네요. 내에서도 뭐 그 유산균이 비피더스도 있고 요즘 락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기억이 많단 나셨구나. 말이에요. 예, 이제 지금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종류도 너무 많고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한 번씩 먹게 되면 김치 유산균. 또 요즘은 여성을 젖산에서 요즘은 또 여성을 김치가 위한 젖산, 예. 여성을 위한 뭐 여성을 유산균, 위한. 또 피부를 위한 유산균, 또 보니까 요즘에 눈 쪽에도 이상하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셔서 가게 되는데, 유산균은 결국 장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도 이따 유산균을 먹여야 되는데, 그게 다른 아이가 잘 먹고 좋은 유산균이 내 아이에도 다 맞는 건 맞는 거 아니다. 아니다. 예. 그래서 먹어서 일단 그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앞에 전제 조건이 또 있어요. 뭐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은 유산균 먹는 데서 장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도 역시 당이 나와요. 참. 당. 오늘 뭘 얘기하는지 또 알겠네. 당. 예. 단 거 많이 먹이지 말라고요? 그렇죠. 단 걸 많이 먹지 말자.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당이 장내에 나쁜 균에 먹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해균에 먹이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해균에 먹이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유산균,
그리고 야채 먹어도. 같은 그리고 야채 같은 거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되게 많이 먹이셔도 아이가 만약에 사탕이라든지 젤리 초콜릿. 젤리 초콜릿 그런 거 먹는다든지 달달한 거. 빵이라든지 사실 어머니들께서 또 이렇게 빵 먹이지 마시라니까 떡 먹인단 말이에요. 사실 떡 같은 거 보게 되면 설탕량이 떡집 하시는 분들한테 또 배꼽이 사드려야 죄송하게 하지만 아니,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떡이 그렇지만 주식이 돼서 그래서 사실 떡 떡만 같은 거 먹으면 간식 됩니다. 떡 먹이실 때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말씀드려요. 차라리 흰 가래떡을 차라리 조청에 찍어 먹자. 왜냐하면 그나마 조청에 알게. 찍어 먹게 되면 적어도 아이가 먹는 그 설탕이라든지 당 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에 섞여 있으면 이 양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래떡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아주 담백한 떡에다가 조청이나 올리고당은 장에 좋은 먹이가 그렇죠. 되는 것들이 성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예. 가미해서 주면 좋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만 먹이지,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자꾸 아이가 변비가 생기게 되고 또 배에 가스가 많이 차니까 유산균을 계속 이렇게 근데 먹이시는데. 유산균 먹어도 우리 아이는 똑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저희가 상담해서 물어보게 되잖아요. 당이 문제네요. 그러니까 군것질을 많이 하죠. 그렇죠. 특히 뭐 과일 주스. 주스. 노노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과즙 음료수. 한 번 더 말씀해 과일도 적당량은 괜찮은데 과일의 당도 단순당이라서 설탕의 당도 당이고 과일의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잉되게 당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장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그걸 조절하면서 그다음에 필요한 유산균을 먹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산균이 위산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공복에 먹는 것보다는 식후에 그죠? 위산이 뭔가가 채워져 있을 때 먹어야. 아니 요즘은 또 요즘 또 참-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공복에 먹는 유산균도 왜냐하면 이게 그 코팅력이라지 해서 코팅이라고 이게 위산에 죽지 않는. 해서 요즘에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특수 경우니까요. 일반적 유산균은 식후에 먹고요. 그다음에 그 특수하게 코팅되는 건 공복에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멘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때 그냥 또 먹으면 돼요. 보게 되면 요즘에 냉장고에서 보관하게 돼 있고 특히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밀봉된 상태는 괜찮지만 이 가급적이면 이게 개봉된 상태에서는 빨리 섭취하는 게 아무래도 유통기한보다도 조금 빨리 섭취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알러지, 그다음에 아토피. 그러니까 비염 먹고 천식, 그다음에 아토피는 일단은 장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면역 세포가 아까 80%가 그 있기 장에 때문에 있으니까요. 장이 건강해야 이런 알러지에 대해서 면역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의원에 치료하러 오게 되면 장 치료도 하지만 이 유산균을 꼭 권합니다.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시너지 효과도 좋고 좋다는 예. 얘기. 그리고 또 저는 또 생각나는 게 이게 비만한 아이들. 본인 얘기네요. 저는 항상 제가 미리 알았으면 제가 이 몸이 아니었을 겁니다. 네네. 항상 제가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먹거리 관리라든지 또 사실 이런 걸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사실 어렸을 때 건강이 이게 3살 건강이 진짜 여든 간다고. 그래서 두 돌 사이에 단 거 많이 먹은 아이들 장 약해진다는 얘기 꼭 하셨고요. 그래서 이 유산균이 그래서 좀 필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살찌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찌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적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장 건강에 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 소화 비만 치료할 때 사실 식욕을 떨어뜨리고 어른들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장을 좋게 만들어서 배설을 잘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많으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는 아이들, 거의 비만한 아이들은 좀 시간이 걸리죠. 중에 9부터 좀 많이 시키는 쪽.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키하고 이제 체중이 이렇게 변동이 그게 이제 균형이 잡히게 되면 그게 이제 그걸 목표로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만한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유산균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요즘에 공부할 때도 자꾸 아까 제2의 뇌라 그러지 않습니까? 속이 편해야 되는데 특히 장이 편해야지. 속이 편해야 머리도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공부도 잘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많이 고등학교 이제 고3이라든지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앉아서 활동량이 거의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반드시 유산균을 꼭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만큼 유산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끝도 없이 얘기할 것이 많다는 게 유산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궁금해 많이 하시고 항상 하셔서 또 항상 저희한테 어떤 유산균이 좋냐 막 계속 저희가 사실 이렇게 비치는 게 이 유산균이 좋냐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치했지. 원래는 한의원만 했는데 이 참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되나, 어떤 비타민 D를 먹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제 그냥 가장 구하기 쉽고 효과가 좋은 거를 또 이게 또 여기 좋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주시는 이 거야. 회사
유산균가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유사를 다 먹어봐야 게 한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마다, 이거는. 사람마다 네, 그죠? 사람마다 다른데, 체질에 다른데. 이것도 역시 체질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그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거리에 있어서 당 섭취라든지 그런 부분 좀 했으면 빨리 좋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이처럼 이렇게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이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스타쟁이 최미애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